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연습하고 외우면서 자신감을 준비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그리고 단정한 차림과 좋은 발음, 그 다음에 청중을 쳐다보면서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표를 생각할 때 항상 주의하고 또는 가장 중심으로 삼을 것은 바로 발표라는 것,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설득이란 무엇일까요? 설득은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정치에서는 대중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발표를 하죠. 광고에서는 소비자를 설득해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투자나 판단을 가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즉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즉 설득이라는 것은 듣는 이가 나의 입장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 결국 나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도록 그 이유와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유와 근거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타당한 논리적 전개, 그 다음에 객관성이 확보된 이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이라는 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잡고 공감을 얻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만큼 설득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 문서라는 것은 결국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발표자, 즉 프레젠터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통해서 청중 또는 고객에게 메시지나 콘텐츠를 시청각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겠죠. 그러면 자신감은 어디서 생길까요?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외우면서 자신감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별도로 파워포인트 문서와는 별도로 나레이션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레이션을 우리가 작성하고 연습하고 외우면서 자신감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발표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자신감일 것입니다. 사실 발표는 언제나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대학과 사회생활에서 이 발표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 우리는 스크린을 등지고 청중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를 보고 줄줄 읽는 게 아니라 이야기라는 것이죠. 발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레이션을 별도로 작성해서 외우면 발표에 엄청난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의 책상이나 회의실, 여기가 발표장이다 상상을 하면서 항상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레이션을 어느 정도 외운 후에는 컴퓨터 모니터나 스크린을 보지 않고 발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은 몇 번이 적당할까요? 10번, 20번, 30번, 40번일 수도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구나 자신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나 팀 내부에서 발표를 일부러 진행해서 프레젠테이션 경험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발표할 때는 나레이션을 꼭 기억해 내려고 많이 애쓰지 말고, 설사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준비를 한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러한 경험은 굉장히 뛰어난 프레젠터들, 굉장히 유명한 프리젠터도 누구나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가 경험한 바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프레젠터가 화면을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 문서를 슬쩍 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포인터로 강조를 하거나 그 다음에 포인터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넘기기 위해서 화면을 잠깐 살펴봅니다. 하지만 화면을 너무 자주 보면 안 되겠죠. 발표는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표할 때는 레이저가 나오는 포인터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포인터는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슬라이드를 넘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중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발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을 청중을 사랑하면서 발표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은 엄청 중요합니다. 발표는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프리젠터가 청중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점수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젠테이션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즉 프레젠테이션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발표는 듣는 사람에게 잘 전달돼서 가르쳐주기 위한 활동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잘 전해져서 이 사람이 좀 알아듣고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떨리는 마음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때 내용을 전달하는 청중들과 눈을 맞추고 표정을 바라보면서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도, 발표자의 얼굴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기 때문에 훨씬 나은 분위기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표 경험이 별로 없는 초보자들은 청중 앞에 서기만 하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연습이 쌓이고 청중을 위한 마음으로 발표하는 경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경지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알아듣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하고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시간이 되겠죠. 항상 프레젠테이션에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쟁 프레젠테이션, 즉 기업이 어떤 광고회사들이 나와서 광고에 대한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진행을 할 때 이것을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런 것을 떠나서도 사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발표 시간이 20분이 넘으면 청중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발표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을 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표 문서는 어느 정도 분량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10분에서 15분을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10장에서 20장, 10장에서 15장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장에 1분씩 할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0장에서 20장은 대체로 표지와 본문, 마무리 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파워포인트 문서는 표지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는 제목이 들어가고 사진과 이미지가 들어가고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자 정보가 담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본문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표를 위해서는 항상 그 밑에 한 줄 정도는 헤드 카피를 슬라이드에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페이지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렬한 문제의식이 담긴 그런 요약 문장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내용과 헤드 카피, 이것으로 마무리 페이지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나머지 중요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단정한 차림과 바른 자세입니다. 화려한 차림보다는 단정하면서도 전문가다운 차림을 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을 짚거나 벽이나 의자에 기대 앉거나 또는 이러한 행동들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발표를 거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프레젠터, 즉 발표를 실무적으로 많이 하거나 학교에서 발표를 자주 해야 되는 학생들은 많은 연습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으로서 좋은 발음을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나레이션을 이야기할 때는 좋은 발음을 위해서 첫 번째, 모음을 확실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모음할 때 오가 바로 모음이 되겠죠. 할 때는 으가 바로 되게 중요한 것인데 자음보다는 모음을 확실히 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입 모양을 보다 분명하게 하면 모음이 좀 확실하게 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천히 말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천천히 말하기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말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한 그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면 청중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중들이 이해하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발음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강조할 단어를 또박또박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잘 이해하지 않는 것은 모음을 확실히 내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모음을 확실히 내고 너무 빨리 이야기하지 않고 청중의 이해하는 속도에 맞추고 강조할 말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 이런 것이 좋은 발음을 위한 3가지 방법이고 이런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청중을 골고루 쳐다보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의 움직임을 어떤 한 사람한테 고정한다거나 아니면 허공을 응시한다거나 또는 창밖을 본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청중들을 바로 보셔야 되는데, 한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는 방식으로 청중들을 골고루 쳐다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잘하기 위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공감하고 행동하게 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습하고 외우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항상 발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레이션을 외우고 발표를 연습하고 이런 것이 바로 자신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청중들이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잘 전해져서 청중이 알아듣고 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이 우리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긴장을 덜어내주게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 10분에서 15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한 장에 1분 정도를 할애해서 문서와 발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단정한 차림을 하고 바른 자세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서 모든 청중을 골고루 쳐다보는 자세,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만 익히시고 연습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발표자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훌륭한 발표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연습과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어떤 훌륭한 발표자, 훌륭한 프레젠터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